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5일 아침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5번 동안 외국어 공부 원리 우리 공부하는 중에 있고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문장을 이제 본보기 내세워서 모든 외국어 고전이든 성경 원문이건 전체에 대한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압축해서 하고 많은 그 신뢰들과 보기들은 저마다 하셔야 돼요. 예. 단 건방지게 깔보고 그런 사람 안 되고 정말 절실한 사람, 그 수많은 문법 영어 쪽집게 강사 뭐 비법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성경 원문을 정말 폭넓게 잘 공부하고 싶은 분들, 거룩한 뜻을 잘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조금씩 설명하는 중에 있어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3번 이상 이 동영상을 복습하면서 실제 영어 문장, 성경부터 해가지고 보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걸랑요. 자, 오늘은 소리가 대전제된 얘기예요. 읽기가 점점 가다듬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줄줄이 차례차례 소리가 나가는 차례 소리가 문자로 나타나서 문장이 글자가 이루어지는 차례대로 낮자 하나하나 말덩어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 풀어나가는 거예요. 즉 소리 내고 소리 피차 알아먹는 그런 원리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문법이고 나발이고 암기고 이런 건 다 지엽에 쏠려서 오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뚱속이 있어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서 사실 뭐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인간성이 망가지는 것부터 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원하게 각양각색의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똑바로 공부하고 제대로 깨닫고 있는 출발선에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하는데 딴 사람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체를 깔고 설명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쪽지게 탁 해서 어떤 그 점수 소원하는 그 목표는 달성할지라도 뭘 배웠는지, 내가 어떤 사람 됨됨이가 성품이 만들어졌는지, 이걸 정말 다른 사람이랑 나눌 때 직접이건 간접이건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정말 좋은 말을 한마디 살아 움직이는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면은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는 그 나라 말, 그 언어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언어가 돈벌이도 잘 되고 권력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덧없는 인생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나라 말을 잘 모르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 한글 말고 고유어부터 쭉 해서 그걸 잘 알지 못하면 허당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소리 원리로 하지 않고선 모든 언어는 되지가 않아요. 물론 소리 원리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하위 방식엔 다양한 것이 있겠지요. 많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점점 큰 넓이를 파서 점점 조여 들어가지고 아주 아주 고갱이를 부여잡고 또다시 풀어나가는 그런 원리로 공부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몇 달 됐죠? 작년 가을견가 겨울견가 이제 어떤 외국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청년이에요. 너 한번 네 최고 실력으로 큰 소리로 영어 ABCD 한번 쭉 정확하게 큰 소리로 최고 실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긴장이 돼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웃으면서 긴장하더라고요. 해보라고. 한글은 잘 못하죠. 그냥 단어 몇 개나 아는 수준인가 하는 형제인데 30이 안 된 형제예요. 했더니 ABC를 쭉 하더니 중간에 꼬였어요. 이게 빠뜨리기도 하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해보라고. 역시 끝까지 못 갔어요.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그 나라 아이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기역, 니은 잘 모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말들은 잘하지. 책도 읽지. 슬랭도 하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나를 생각할 때 야, 이건 내 앞에서는 걔 주름 잡지 못합니다. 내가 더 자세히 뭐 이렇게 뭐 꼬집을 내다가 너무 주눅 들까 봐. A의 발음은 뭐고 B의 발음 어떻게 내고 이거를 말하고 나는 걔만큼 영어를 못하지만은 걔인데 손에 사로 잡혔어요. 끝난 거예요, 승부는. 만약 거기다가 제가 뭐 구약, 이른바 히브리어도 말하고 헬라어도 말하고 라틴도 말하면 끽소리나 하겠습니까? 아니, 훈민정음으로 우리 고열을 쫙 뽑으면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거기에 언어, 리론, 실라블이 뭐고, 모르핀이 뭐고, 랭귀지가 뭐고 설명하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왜? 외국 아이들한테, 미국 아이들한테 쩔쩔매요. 당당해야 돼요. 우리말에 대한 당당함이 언어 주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냥 빌빌거리면서 동족은 무시하고 외국 애들은 특히 미국 애들은 무조건 아주 서비스 만점으로 하고 노예예요. 노예. 식민지. 제가 지금 말하는 외국어 공부는 그런 거 다 타파하고 대등하게 맞서서 배울 건 배우고 줄 건 주고 장점은 받고 단점은 물리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영어 이제 소리 읽기가 점점 된다고 치고 아직 그것도 지금 말할 게 많이 있어요. 소리 내는 거. 일단 큰 제목들을 간단하게 지금 몇 시간 풀어나가는 중에 있어요. 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문장이란 뭐냐? 주어란 뭐냐? 명사가 뭐냐? 문법 용어에 주눅 들어요. 일단 언어학 용어로 그거 만든 애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나타내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거. 문법 용어가 자꾸 늘어나고 언어 리론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많이 풀어잡히는 건 그만큼 언어가 망가져 있고 언어가 타락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꼭 곁들여서 그렇게 알아야만 속아 넘어가지 않고 허풍선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만물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이나 모든 글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만물들의 이름 있잖아요. 해, 달, 별이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의 지혜를 써서 만물들, 창조물들을 가지고 연구해서 만드는 제2 창작한 것을 표시하는 뭐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그렇죠?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써 있는 낱말이 그렇게 제일 처음에 지으신 것에 대한 이름만이 아니라 살면서 또 깨달아지고 새로운 이름, 사람들이 붙인 그런 모든 용어들이에요. 어떤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른바 추상이라고 하잖아요. 추상.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글자로, 소리 있는 글자로, 뜻 있는 글자로 표시해 나가는 거예요. 낱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단어. 와드라고 합니까? 그 만물들 지으신 분이 각각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뜻,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성깔, 본질, 바탈에 대한 것이 있는 거. 이걸 이른바 일본 말로 명사라고 해요. 명사. 일본 말로. 미국 말로는 noun. 예? 이건 스펠링이 맞습니까? 소리가 일단 맞으면 되고 스펠링은 미국말은 미국 아이들도 틀려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아이. 소리 한번 내보내니까 소리식으로 안 한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글자랑 소리랑 일치하지 않는 걸 그 형제를 통해서 간접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영문법의 대가라고 하는 미국 아이들한테 알파벳 물어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걸 아주 발음은 꼭 꼬마들한테 시키니까 ABC 발음은 어른분들보다 훨씬 듣기가 좋고 정확하더라고. 아이들은. 글자는 잘 몰라도
꼬맹이들 ABCD 발음이 정말 굴러가는 소리예요. 우리말에 비하면 헤매는 소리지만 우리말은 딱 부러지잖아요.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딱 부러지는 언어예요. 그 맛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잘 몰라. 왜? 우리 문사철이 다 일그러지고 없어지고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짬뽕 소리를 그냥 외래어 소리를 딜이 범벅이 돼가지고 샬라샬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꼴이다,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심각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말씀 똑바로 깨달을 수 없다. 선언입니다. 이거는. 자, 만물들의 이름을 어떤 시공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가 하는 그 각 다른 이름들, 다른 또는 이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여러 구실들하는 낱말들, 그걸 갖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동사다 또는 전치사다, 그런 낱말과 낱말이 이루어진 어떤 규칙들 있잖아요. 이건 부정사 구문이다, 요거는 명령 문장이다, 그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 왜 그렇게 정하는가? 정하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려고 그런 종류들의 규칙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위 조작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신탁스라고 하잖아요. 신탁스. 이건 쉰이라고 하는 말과 타세인자가 합성된단 말이에요. 쉰은 뭐와 더불어 함께 하는 거, 그렇죠? 타스는 어떤 것을 이제 해낸다, 그렇죠? 행한다 하는 신탁스의 어원이 그렇습니까? 헬렌 말에서 라틴 거쳐서 이제 영어로 이제 신탁스, 이거 우리말 번역으로는 흔히들 구문론. 구가 뭐예요? 구? 이거는 문이면 문이지. 문, 법이라고 하든 또는 문론이라고 하건. 구문론은 또 뭡니까? 이게 다 일제말을 갖다 그냥 그대로 일제 글자인 한글로 다 버무려 가지고 아는 애들은 알지만 대부분 벌써 문법의 뜻이 뭔지 모르고 확대해서 교육제도가 다 서양과 일본 거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법 용어의 낱말 뜻매김조차 제대로 해준 선생이 없는 거야. 수학 공식 하나, 물리학 어떤 원리 하나, 그 다 일본 말이에요. 요즘에 영어를 직접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더 역시 마찬가지죠. 억지로 우리 고유어를 번역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필요 없을 땐 그런 말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외래어 자체로 그냥 직방으로 우리 정음의 원리로 소리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계속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외래어가 돼서 우리말처럼 그냥 사전에 올려지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줄줄이 풀어나가면 돼요. 총대빵인 명사를 설명하는 구실들하는 낱말들로 이어진 것 뿐이라고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문법 따지고 해요? 단어 외워가지고 말하냐고요. 꼬맹이들, 아직 글자 모르는 애들, 벌써 한 3살 넘어서 4살, 5살이면 말들을 5살쯤 되면 이 꼬마 겨집 아이들은 굉장히 잘해요. 낱말도 많이 알아. 물론 가끔가다 막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낱말들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배꼽 잡게 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그게 요런 소리 뒤엔 저런 소리가 나온다는 걸 걔네들이 아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눈치도 있죠. 광경을 보고 있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소리 원리로 습득해. 나중에 이제 조금 해서 이제 4살, 5살 때 이제 글자까지 배우니까 소리가 더 가다듬어지고 문장이 맞고 문장에 이런 건 절대는 없는데 이제 보편 기준 볼 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나이 든 사람 같이 머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낱말들이 아주 새롭고 싱싱해요. 꼬마들처럼 우리가 나이 든 사람도 7, 80 돼도 그런 낱말을 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두루 다른 모든 사람과 어울릴 줄 아는 거야. 세대 간의 간격은 여러 가지로 장벽이 생기지만 이 소리,
소리에 대한 것이 일치가 되면 장벽이 그만큼 얇아지고 괜찮습니다. 근데 소리가 영 달라져 버리면 완전히 그 뭐 남남이에요. 남남 한 집안 식구면서도 굉장히 심각하죠. 현대인들이. 어쨌거나 신탁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이게 15분이 지났네요. 새겨 들으세요. 자, 이 지난 시간 파일도 별로 사람들이 복습을 안 했어요. 소리, 입으로 큰 소리로 낸다는 거 대원칙입니다. 그럼 이게 일단 먼저 귀로 듣고 들은 걸 입으로 신용하는 걸 요거 한 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나타나면 듣잖아요. 일단 죽은 송장이 아닌 다음에 또 어떤 건 자꾸 이게 입술이 근질거려가지고 말을 흉내내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많이 이제 되면 이제 문장을 보고 읽는 거예요. 에? 이것도 이제 우리 보통 무식하게 in the beginning 이렇게 쓰면 이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소리 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살아버려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 다 제 나름대로 음색이 있고 제 나름대로 그 언어관이랑 소리관이랑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어인한테 잘 말하는데 ABCD 한번 차례대로 정확한 최고의 소리로 큰 소리로 해보려니까 벌써 이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충격받아가지고 헤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히 안 돼요 그게. 영어 영문학을 미국 사람을 했어도 처지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이 똑같아요. 막상 외국인이 우리 보고 어떤 말을 딱 해버리면 우리가 머리가 깜깜해지지 잘 되겠냐고요. 기본적인 거 물으면 뭐 완전히 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조금 되면 이나 뱅이네.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글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글자 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귀가 민감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보고 내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글자랑 자기 소리가 이게 매칭이 되는지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요런 글자는 소리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입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고 이제 나름대로 읽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읽기 방법 있잖아요. 나중 이런 소리가 숙달된 사람은 소리 안 내고 눈 가지고 읽어요. 눈 가지고 읽어도 글자가 꿈틀꿈틀해요. 막 어떤 건 큰 글자로 보이고 어떤 건 조금 벌써 이게 운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뜻. 뉘앙스. 식임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지는 이거를 잘 하셔야 돼. 듣기를 잘해야 말하기는 당연히 이거 하나로 연습을 하고 이거 두 개가 잘 됐을 때 읽기로 확인해 나가요. 그 다음 최종적인 건 쓰는 거예요.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면 어떤 리포트나 아니면 뭐 논문이나 그 다음 뭐 수필 논문이나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에세이. 예? 단계별로. 서양은 이 성경 중심한 것이 이른바 선진국 아이들은 성경의 어휘들, 성경 표현들 그 감각이 녹아 있어요. 잘 됐건 잘못됐든 시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론 성경을 갖다 언어학 교재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맞지만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도 배우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배우고 그다음에 그 정서 걔네들의 문명의 성과를 알아가면 훨씬 배우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리 원리예요. 소리. 이건 세계 모든 언어 특히 한문 우리 한문을 소리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곡 서당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임창순 선생이 이뤄주는 우여곡절 가운데 70년대 후반부터 쭉 해서 지금 38기까지 나오다 지금 중단 상태 아닙니까?
그다 3년 동안 낭독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사서, 2학년 때는 시경, 서경, 3학년 때는 역경, 그 다음 뭐 예기춘치라고 다 해가지고 3년 동안 아주 소리로 하는 거야. 딜이 그냥 이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5기 출신이랑 제가 이제 더 석 달 2013년 14년 사이에 공부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아주 정말 이 사람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아주 정말 흥미있게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이 원어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한 80년 전후에 공부했겠죠. 1976년이 1기니까 3년 과정이니까 83년쯤에 졸업했으니까 2013년에 절 만났으니까 83년에 공부 마쳤으면 30년. 그렇죠? 30년 뒤에 저랑 이 소리 원리를 원문으로 하면서 옛날 게 막 떠오른다면서 그 재밌었던 얘기,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 쫙 말하면서 내 앞에서는 사서삼경에 대한 문자를 안 쓰더라고. 이미 사서삼경의 경지를 자기 스승을 봐서 그 이상도 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해 주는 바람에 전 제 이름도 한문으로 잘 때로는 안 써가지고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동년배 같은데 법학한 사람이에요. 법학한 뒤에 그 한문을 갖다 이제 하고선 자기 분야 잘 해보려고 각종 사람들이 그거를 해요. 우리 고전 사서삼경을 소리 원리로 뚫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강의 있지만 송을 하는 거예요. 송독으로 그냥 한 단락 배우면 그 앞에서 낭독으로 하면 그럼 이제 통과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식으로 하는 건데 아주 원리에 맞는 공부고 한문은 그런 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뭐 조금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완전히 이걸 뚫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1960년대 이제 4.19 이후 잘려가지고 혼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공부가 굉장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65년 정도부터 해서 1999년에 돌아왔으니까 30여 년을 소리를 해가지고 본인 공부가 무지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막 실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분 아주 잘 배운데 집이 멀고 또 이제 이러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단됐는데요. 두 달, 석 달 했나? 아주 추억의 그런 여러 독특한 분들을 원문하면서 아주 직접 대면 공부할 때 아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지곡 서당에서는 전교생 다 장학금으로 하고 밥 자는 거 다 그냥 해주고 약간의 책사벌 용돈까지 주는 식으로 운영했다가 뭐 이제 대학이 요즘 다 어렵고 문 닫는 때가 되다 보니까 2015년으로 한림대에서 중단해서 한 20년 정도 했어요. 1985년 정도에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다가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다음 지금 뭐 2015년에 잠깐 좀 한두 번 하다 지금 중단됐어요. 이건 누가 할 거예요? 거기 지곡 서당에서도 할 수 없고 이거 소리 원리로 합숙으로 내리 딥닥은 해버리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언어는 딴 건 없어요.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저랑 같이 원문으로 사귄 사람은 5기 멤버 중에요. 5기가 5명이 했나 6명이 했나 한 개 보통 10명 정도로 자르는데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8기까지 나갔으니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한 뭐 250명 가까이 되겠나 뭐 300명까지는 안 되나 각 요로에 지금 은퇴한 교수들도 있고 현직 교수 있고 각 뭐 언어 기관에 뭐 각각 분야에 아주 열심히
살고들 있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 동양 문화, 우리나라 한문에 대한 이게 장착이 돼 있으니 그 속에까지 보니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원문도 그냥 달달달달 외운 건 이건 죽은 공부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입만 껌뻑껌뻑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리도 정확하지 않아요.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니 문자를 다룰 수가 없어요. 아니 그분이 완전히 그 사서삼경을 완전히 줄줄이 꿰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문자를 전혀 안 쓰더라고요. 묻지도 않아. 굉장히 사서삼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으로 전제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 히브리 헬라어를 소리 원리로 해보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소리 원리를 딴 데 가서 말할 수가 없었대, 그동안. 딴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여기고 흉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그 말을 그러니까 뭐 공부한 것보다 그분 얘기 들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모든 내용은 거의 다 지금 녹음을 얼마 해두지 않았는데 아주 그 임창순 선생이 가르치면서 수업 분위기 동료들과의 아주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리 원리예요. 저는 그렇겠습니까? 1978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 원문 가지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농담을 하면 그냥 농담하다 수업 진전이 안 되고 한 주간 합숙할 때 그냥 끝나죠. 아니 그렇게 나의 소리 원리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지루하지가 않고 재밌어요. 그런 중에 소리는 남아요. 또 이게 몇십 년 하지 않다 소리를 원리로 한 사람 조금만 딱 소리 내면 먼지가 녹이 싹 금방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암기식은 이건 소리를 공부하자는 건 완전히 죽은 공부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비참하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소리를 전제로 하고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알고 이게 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리 내는 거야. 소리 속엔 이거 다 포함이 돼 있는 소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뚱속과 거짓이 배 있다는 사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그맣게 또 말씀 못 드리게 생겼네요. 문장은 할 수 없이 1분 말을 쓸게요. 명사 즉 만물의 이름. 이름을 그냥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뭐 도치법이 됐다, 의문법이 됐다, 부정사가 됐다, 구다, 절이다, 종속절이다, 다 필요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서로 색깔리지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이름, 해하면 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서양 아이들은 금방 동사를 딱 써요. 이건 결론이야, 결론. 딱. 이걸 주어라고 하고 이걸 동사라고 하잖아요. 예? 이름을 서술해 나가는 거야. 이름을 설명해 나간다고요. 이 원리야, 이 원리. 안현필 씨도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 1번식 암기식으로 한 거야. 나중에 깨달아서 소리를 싣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신텍스를 설명을 못하죠. 아니 저는 문법이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암기할 것도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불규칙이 없다고 그랬는데 진도가 없어요. 기초나발이고 소리 내고 까먹는 거예요. 그냥 줄창 소리가 터득되면서 이제 글자 소리가 되면 문장을 내리 그냥 읽는 거예요. 바른 사람이 읽은 걸 흉내내다 이제 점점 자기 소리로 읽는 거야. 낱말 소리는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점점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내는 걸 확인하는 거. 내 소리가 맞나 틀리나. 원소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완벽한 소리는 없어요. 토박이들도 그 나라 사람도 완전한 소리가 없어요. 왜? 우리 봐도 음색이 다르지, 배움에 따라 다르지, 사투리 때문에 다르지. 달라야 다 이게 알아먹으면 돼. 다만 상황에 따라서 격식 있게. 정치꾼들은 그 용어 쓰면 되고 과학자는 그 용어, 자기네 특산용은 그거 알아서 나머지 기본 바닥은 일치한단 말이에요. 예? 언어학자가 저기 정말 장터에 가가지고 문자를 씁니까? 거기 용어로 나 뭐 하나 주슈 하면 도통하는 거야. 무슨 곱상하게
거기가 무슨 뭐 교실입니까? 그렇게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서, 에? 오늘 설명 제가 다 드린 거예요. 이름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름을 설명하는데 보통 서양 아이들은 동사라고 하는 걸 제일 앞에 뒀어요. 어떤 건 동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동사를 앞세우는다니 이건 딴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좀 동사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이미 결정난 것에 엉감은 그냥 주먹이 먼저 나오고 승질부터 내요.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우리는 이름을 딱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동사를 쓰잖아요. 아주 이런 언어 종류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독특하게 유일무이한 건 우리나라 말 고유어라 말이에요. 한글은 엉망진창이고 오늘날. 이름 알고 이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면 끝난 거죠. 나머지 이게 그냥 책 한 권이 한 문장이 돼도 쭉쭉 나가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 동사 한 문장 피리어드를 찍어야 되는데 이름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순표가 있고 왜 마침표가 있고 무슨 콜론에다 세미콜론 이런 건 음소인 자음과 모음이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가 안 되고 음소가 부족하고 음소가 엉망진창으로 꼬였기 때문에 이런 문장 부어들이 개발된 거예요. 엉터리 문자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고유명사도 첫 글자 대문자로 쓴다. 웃기는 얘기예요. 망가져서 그렇다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자, 대문자, 인쇄자, 필기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저급한 언어예요. 우린 그냥 쭉 다 띄어쓰기도 없잖아요. 줄줄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런 언어가 있냐고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 고유어는. 언문과 한문 체계가. 이걸 왜 버리고 이걸 다 말살시킨 게 1910년 이후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글자가 없어지고 글자가 없어지니까 말살시키려고 역사까지도 지워버리고 왜곡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엉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톨릭 350년, 개신교 150년, 엉망진창이 얼시다. 딴 나라 좋은 건 봤지요. 성경 자체, 신약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신학도 줏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줏대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국인들 성경이고 서양 애들 성경이고 저 가짜 유태인들 성경이냐고요? 로마 카톨릭 성경이냐고요, 이게요. 개혁주의 성경이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제가 무슨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걸 제가 부정해서 하는 말입니까? 대부분 싹군이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하지만 엉터리로 풀고 우리나라 고유어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성경을 풀어 제낀다는 거예요. 원문도 제대로 모르면서 신학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아주 하급이에요. 하급. 대부분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개독교는 말을 듣죠. 영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영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알파벳 발음해보라고 물으면 벌써 주눅 들어요. 100%입니다. 이거는. 외국인들도 쩔쩔매는데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 우리 이거? 얘 이름을 우리말로는 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에이. 이건 얘의 이름이에요, 이름. 요 소리. 아예요? 에요? 아니면 국제 음성 기호를 보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답답하네. 훈민정음 지금 우리 세종이 많은 것 중에 간추린 자가 17개, 모가 11개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만 지금 망가진 거 다 복권하면 세계 모든 소리 전부 다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 내고 소리 낸 대로 적을 수 있다고요. 무슨 어려적을
국제 음성 기호예요. 그러니까 고유어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소리 원리, 정음의 원리를 잘 공부하시면은 세계어는 자기 필요한 아주 손쉽게 재미있게 깊이 있게 잘 빠른 시간 안에 효과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소리 원리예요. 읽으세요. 읽어. 문법도 없고 진도도 없고 암기할 것도 없고 불규칙도 없고 소리 낸 다음에 까먹어야 되는 건데 됐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긴 사원리라고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거 이거요. 흔히 하는 말들 같지만 바른 우리 고유어인 훈민정음의 원리로 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름을 그 다음에 동사로 이제 결론 냈어요. 근데 그러면 요렇게만 해도 이제 되는데 나 먹었어. 그렇게도 통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어떤 말이 있으면 야, 너 밥 먹었니? 먹었어. 낮자도 안 써 우리는. 아주 이런 걸 능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언어에 조금씩 있지만 우리나라 말은 탁월한 거예요. 이게 사투리 판소리 그 걸쭉한 그 소리할 때 보소 최고의 음악이에요. 최고의 음악. 왜? 언어 문자가 최고니까 음악 세계 예술 세계도 한국이 최고라는 거야. 악기 최고라니까. 다 이게 지금 말살되고 박물관에 들어가고 기능인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문자, 우리 역사, 우리 전통을 회복하면 금방 살아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세계가 밝아지고 세계어가 갈 길을 어느 만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알파벳은 엉터리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격식을 갖춘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그 원문, 기초,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강의한 거를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오늘날 세계 신학계에서 말하는 원문 관련 깡그리 모든 요소, 모든 분야가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동사를 또 알았으면 이게 문장이 두 문장이 되잖아요. 한 문장 딱 떨어지는 한 문장은 동사가 있든 없든 동사구시라는 낱말들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동사 꼴이 두 개면 두 문장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두 문장 할 땐 할 수 없이 연결시키는 말 접사 있잖아요. 그걸 넣고 또 하나 마련하는. 그래서 이걸 뭐 앞에 거도 절이라고 말하고 뒤에 거도 절이라고만 해서 앞뒤가 바뀔 수 있으면 이건 주인이다. 이거는 노예다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억지로 말하는 거죠. 한 절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또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건 동사가 있어야 돼. 동사 형태도 있고 이 동사가 바로 이 이름에 파생되는 형태도 있어요. 명사든 대명사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이른바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적, 목표. 그러니까 해가 뜬다, 산에 하면 요거 산자가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름. 여기 이제 애자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하면 되죠. 이렇게 뻑뻑하게 SVO라고 보통 흔히 문법 책에 나오잖아요. 전 문법이 없다는 사람이고. 근데 동사랑 이 또 여기 명사, 동사, 명사면 모든 문장은 끝난 거예요. 여기 앞에 무슨 꾸미고 여기 또 사이에 꾸미고 또 여기 꾸미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뿐인데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풀이한 결론에 해당하는 낱말 보기 들어서 동사 그러면 끝난 거야. 뒤에 뭐 100개, 1000개가 오건 그렇게 오지도 않지만 또 하나 그 다음 중요한 게 명사랑 동사 사이에 연결시키는 말이 하나 있어. 이걸 일본 말로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전치사. 지금은 조금 전치사를 이제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덜어 나오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전치사가 뭔지 근본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옛날식은 아니지만 많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 모르면 죽음이에요. 명사 몰라도 죽음, 동사 몰라도 죽음, 전치사 몰라도 죽음. 이거 다 지금 다 단어잖아요. 이게 단어가 어떤 자리에 와서 앞뒤랑 어떤 관계, 어떤 구실하는가. 이거 하나로 존재하느냐, 그런 말덩어리 존재하느냐.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오게 되면 뒤에 이게 다 말덩어리고 명사를 대신하고 목적을 대신하는 게 기본이에요. 뭐
부사군이 형용사군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런 엉터리 신탁스 하게 되면 필요 없어요. 그건 밥 먹고 할 일 없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뜯어 붙여가지고 말 만들어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정작 특수한 데 쓰이는 걸 그냥 일반화 시키니까 굉장히 공부한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실력인 줄 알고 1700년대 후반에 웹스터라는 사람이 철자법 기본 문법은 이미 완성했어요. 예? 지금부터 240, 50년 전에 영어의 근본 틀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560년대 나오니까 이게 초기 현대 영어예요, 이게요. 이게 지금 더 제네바 바이블인데 1560년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근 80년 동안 아주 인기리에 읽힌 말이기 때문에 영어, 현대 영어 하는데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더 제네바 바이블 말이에요. 현대 영어에 이거예요. 중세를 넘어서서 이렇게 된 건데 17세기 후반에 웹스터라는 사람이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물론 완성은 안 돼. 영어 자체가 알파벳가 모자르고 잘 연결이 안 되고 소리랑 문자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영어라고요. 앵글로 섹슨에 거기 뭐 라틴 문자부터 해서 나중에 뭐 도급을 해서 이게 짬뽕이 되면서 발전을 했는데 탈도 많고 한도 많고 오늘날 미어는 돈벌이하는 언어고 완전히 그냥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못 배우면 사람이 돈벌레가 되고 좀 깡패 비스름하게 사기꾼 비스름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위험해요. 모든 언어가 다 부패했거든요. 모든 알파벳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조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분야를 하든지 말만 배울지라도 좋은 말 골라서 아름다운 말 수준 있는 소리로 말끔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조금 시간이 갔지만 너무 자, 지금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자라고 나와도 뒤에 명사 내지 명사 종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자랑 더자는 순서를 이렇게 쓴 거는 이 더가 여기 명사 뒤에 꼬랑지에 있던 거예요. 인자도 뒤에 꼬랑지에 있던 거라니까요. 어순이 언제 어떻게 뒤에 바뀌어가지고 동사와 명사 사이에 관련 짓는데 명사에 대한 심부름하기 위해서 인자가 딱 등장된 거예요. 동사랑 가깝기 때문에 여긴 이미 주어를 전제했을 때 동사 냄새가 난다니까요. 이건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이걸 조금 더 돋구려고 다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분리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를. 그 다음 딱 보니까 이게 가드라고 하는 게 전체에서 총 대빵인 명사잖아요, 이게 명사. 그 다음에 created, 요게 ed로 끝난 겁니까? 꼴이 이게 분사형 동사 아닙니까? 동사. 이 문장은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데 이것도 다도 혼자 존재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게 한 묶음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한 낱말로 생각하는데 왜 요렇게 되는지 나중에 따지라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ing 같은 것도 이거 G는 그냥 나중에 재밌게 붙인 것에 지나잖아요. 딴 나라 표기법과 좀 젠치하려고 쓰는 거 이런 게 다 나라마다 그 낱말의 줏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딴 기준, 딴 보통 사람에서 내가 못난 구석이 있다 하게 되면 열등감이 있잖아요. 강박관념이 생기고 자유롭지 못해서 막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피해 망상증이 생기고 막 깡패가 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딴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 속에 그런 요소가 다 있는데 유달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완전히 이거 모든 언어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문법을 새로 짜고 낱말도 슬쩍 바꾸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난 500년 동안에. 르네상스 이후 500년은
많은 변화가 있고 17세기, 18세기엔 대변화, 과학주의가 태도해가지고 지네들 스스로도 놀라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그냥 완전히 뒤범벅이 만들었잖아요. 지난 200년, 300년은 온 세상에 그 전쟁과 소용돌이와 식민지와 그 내전과 떠돌아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뒤죽박죽이 된 세기가 지난 200년 사예요. 그거 똑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문제가 많지요. 조심스럽게 서구 문사처를, 우리 문사처를 공명정대하게 잘 갖춰가지고 비판해내면서 좋은 건 인정하고 나쁜 건 걷어치우고 우리 자책거도 그러하고 그런 연말을 잘 해나가면서 성경 보셔야 돼. 성경도 완전히 변질시켜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번역이 엉터리 시대 아닙니까? 세계 모든 나라 성경 번역은 엉터리고 뒤죽박죽이 올시다. 뭐 우리 신학이 최고고 내 믿음이 최고고 내 성경관이 아이고 정말 골목대장 노릇하고 있지요. 우리말 실력이 외국어 실력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말 실력은 우리 소리로 낭독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문법이고 뭐고 없어요. 딱 그래서 이걸 소리 내서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테이프 많이 있잖아요. 똑바로 한 사람 소리를 그냥 듣고 흉내를 내세요. 그 다음 이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엔 그냥 따라 하라고 했잖아요. 뉴스를 보라고 했잖아요. 뉴스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이것도 그냥 일장일절을 10번, 100번, 1000번 하세요. 그냥 소리가 나오고 글자가 써질 것 아니겠냐고. 이걸 좀 효과 있게 좀 하는 거예요. 짧은 동안에 좀 더 풍부하게 많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기본 시간, 기본 기간, 사람에 따라 차이 나는 거 빼고는 거쳐야 돼요. 그걸 조금 더 효과 있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진짜 배기로, 좀 더 멋지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비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야. 이건 지금 갓을 말하는 거예요. 갓. 엘로힘을. 근데 이걸 앞에다가 넣었어요. 영을 보니까 이게 부잖아요. 또 이거 보니까 레. 원문에 이건 없어요. 이거 더. 영은 이걸 넣게 이게 만들어진 거야. 이걸 또 그렇다고 또 어자를 넣습니까? 이것도 이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비기닝은 원문에서는 이게 없는데 자기네 원어 문법을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하나 집어 넣은 거예요. 이건 영어 한계야. 영어 문자의 한계란 말이에요. 영어 소리의 한계예요. 이게 이제 원문은 브레시트로 나가는데 왜 덜 넣었냐고. 요 부와 요거 사이에 다에 해당하는 걸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만 영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영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원문에도 이건 넣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울며 겨자 먹기가 된 가감인데 나쁜 쪽 가감은 아니지만 나쁜 쪽 가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문보다 영어 이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다면 이게 웃기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뭐 두꺼운 관사 정복해서 두꺼운 책 팔아먹으려고 하지. 그거 하등의 필요. 이거 그냥 이런 문장 그냥 100문장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오징어 다리 씹어 가면서 인다비기 여긴다 디얼스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러면 알아요. 나중에 좀 이걸 정리할 때 아주 가장 얇은 책, 아주 간단하게 쓴 그런 책 보고 그러면 끝나는 왜 뜻을 정확히 음미하면 끝나지. 우리가 무슨 밥 먹고 할 일 없는 영문의 학자이고 영어 문법 학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것뿐에 그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건 바로 잡았는데 문제가 해결됐지만 찌꺼기가 남아요. 찌꺼기를 또 정리하려고 또 새로운 문법 이론이 등장하면 또 거기에 찌꺼기가 생긴다고. 이걸 또 해소하려고. 문법은 끝없어요. 문법은 갈수록 끝이 없다고요. 진정
그 나라 사람으로 영문법을 한 사람, 나 뭐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한편은 바로 했지만 찌꺼기가 그 오염, 문자 오염, 언어 리론의 오염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아니 뭐 가르쳐 드릴 게 없어. A, B, C, D 알고 이거 소리 따라서 할 줄 알고 이거 글자 보고 대충 읽을 줄 알면 그다음 그냥 강도 설명하면 돼. 제가 여기 뭐 이름을 갖다 각각 어떤 위치에서 어떤 구실로 풀어 나가는가 이게 신탁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나중 자세히 공부할 시간 이어질 때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줄줄이 해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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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고 여기 지금 동사 있잖아. 이건 묶어야 돼. 그렇죠? 또 요거를 또 이렇게 묶어야 되고. 요게 주어잖아요. 어둠하니까 upon도 요것도 딱 해주고 and로 좀 요거 spirit of 이거 다 이렇게 동사. 요것도 upon이 이제 전사 이렇게 되고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외국어에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중1 때 영어를 재미없어가지고 걷어 치웠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 독어에 심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영어는 이제 나중 한 거예요. 대학과정 들어가서. 독어가 좋으니까 모든 언어가 다 열리고 흥미가 있는 거야. 소리로 하면 된다. 갠긴 개강원 이게 독일어의 이제 현재 과거 과거분사 불규칙 갠긴 개강원 이게 지금 맞나 모르겠네. 대데스템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든 언어는 알파벳 발음만 알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엑기스예요. 근데 그 발음을 그렇게 힘줘 가르치는 사람은 드물고 그거 힘줘 가르치는 사람은 뭔가 깨달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도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 외국어 공부하려면 그 나라 초등학교, 유치원 내지 유치원 동화책, 초등학교 중딩 정도고 교과서 가지고 소리를 공부하면 돼. 암기식이 아니야. 따지는 공부는 그냥 읽고 이야기식으로. 문자는 슬슬 이제 한두 단어씩 이렇게 이제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소리 내기로 하고 동화책으로 이제 간단한 문장 책 한 100권 정도만 읽으면 뭐 원어민 저리 가라 하는 정도 되는 것 아니겠냐. 소리가 있어야 돼, 소리. 그다음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이름을 어떻게 풀이해 나간다는 그 원리만 터득해 나가면 뭐 그냥 그리고 소리를 무지 많이 하면 입에 그냥 붙어가지고 어떤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 어떤 소리가 나오는 식이 되는 거. 이건 100%예요. 문법이 없을수록 좋고 단어 외운 것이 없을수록 좋고 백지가 좋아, 백지. 나이 어릴수록 좋고 복잡하지 않아야 돼요. 하고 까먹고 쪽팔리는 거 몰라야 돼. 고맙습니다.